안녕하십니까. 아, 달마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는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부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계, 그 다음에 정부에게 남은 옵션,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주요 뉴스를 보면요, 아침에 바이든 사퇴 기사가 전 세계 뉴스를 달궜습니다. 선거 107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다행이 될지 불행이 될지 참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이 됐는데 참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통일이라는 급변 사태에 과연 준비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참 우리 정치권에서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그 제1당인 민주당의 그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주, 인천, 강원에서 9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늘 그 민주사회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어떤 정치 현상이 전체주의 또는 독재 성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92% 찬성이라는 이 사실을 보고 우리 사회가 이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원내 제3당인 조국신당이요 99.9%의 지지율로 그 조국 대표를 재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사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제1공산당, 제2공산당이나 별로 진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어떤 자유민주당과 공산당으로 양분됐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장애가 될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역사 발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반헌법적 사태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제1공산당, 제2공산당이 야권에서 등장하고 있다면, 여당에서는요 그 정치 입문 7개월밖에 안 되는 풋내기 정치인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접수한다고 지금 운운하고 있죠. 그게 대세라는데, 이건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힘당이 어떻게 하다 보니 떠내기 정당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게 뿌리 있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무런 그 어떤 검증 과정도 없이 국가관이나 또는 정치관이나 이런
또 정책에 대한 어떤 검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저 말 좀 잘한다 이러니까 고마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다니는 이런 참 그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가 지금 미쳐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한순간에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미쳐 가거든요. 이 광기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크나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정치뿐만이 아니고 정부 재정, 그 다음에 부동산 양극화, 자영업 붕괴, 가계부채 폭증, 이런 잠재 위기가 지금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를 과연 관리할 능력이 있을지 사실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의료 붕괴의 그 서막이 올랐다는 두 번째 주제를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가시적이고 지금 직접적인 제1의 위기를 꼽으라 하면 역시 의료 대란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로요 6개월 시작입니다. 5개월이 끝이 나고 6개월로 지금 접어들어요.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대책다운 대책을 한 번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상황에 그 땜질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그 진전을 못 보고 의료 대란을 그냥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국정 지지와 국정 부정, 이 두 가지 비율이 29% 대 60%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285명의 경우에는요, 외교가 31%, 의대 증원 정책이 4%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국정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 민생, 물가가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여기에 15%가 그 이유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4%가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쭉 보신 거를 들으셨겠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추세를 보면요,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율이 지금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인원수가 그 여론조사의 절대 인원수가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숫자의 2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정부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그런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런 말하자면 헛발질을 하면 언론이 좀 뭔가 중심을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거는 피로도가, 뉴스에 대한 피로도가 커가지고 이제는 잘 다루어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뭔가 좀 정상적이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동안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이 사설 칼럼들을 그냥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17일 날 세계일보 사설을 보면요. 전공이 없어도 돌아가는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공이 없는 병원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전문의가 그러면 의료의 주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필요 조건이죠. 전공이 없는 전문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논리가 그렇게 짜임새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사설의 결론은 의사 집단 이기주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의사 집단 이기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의 그 평지 풍파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19일 날 동아일보 그 사내 칼럼을 보면요, 의료계가 증언을 이제 인정을 하라.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부는 그 전공의들이나 의대생이 미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좀 한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런 주장을 할 수야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언론에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난폭하고 치사한 저질 정책에 의사들이 더 이상 의사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를 모든 판단의 근거로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의사들이 전공의 때 그 노예적 삶을 감수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데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세계 최고의 의료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요번에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다시 말해가지고 의대 증원이라든지 뭐 패키지, 4대 패키지라든지 그런 말하자면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난폭한 정책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전문의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의로서 활동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전공의들이 떠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의대생들도 이런 폭압에 가까운 정책에 우리가 한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수긍을 한다는 것은 그 의사들의 말하자면 직업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의사들의 말하자면 자긍심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짓밟는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째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현재까지는 의사 노예들의 도움으로 정말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를 누렸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의대생은 6학년이니까 3,000명씩 계산하면 18,000명. 전공의는 4학년이니까 3,000명씩 계산하면 12,000 더하기 1,000 내가 13,000명. 이 사람들이 지금 이탈을 하니까 그 노예 역을 대신 떠맡은 게 그 전문의들 아닙니까? 이미 전공의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이 사람들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1,500명이 지금 사표를 썼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벌써 의료 현장을 그러니까 수련병원이나 이런 주요 병원의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교수들까지, 의대 교수들까지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정부의 난폭하고 비인간적인 치사한 의료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한글을 하고 있는,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의대 정원의 취지로 이야기했던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는 전부 다 박살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지금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응급실이요. 의료 붕괴의 출발점으로 또는 기폭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44개 응급의료권역센터 중에 현재 한 5곳 정도가 정상 운행이 안 되거나 하루에 어떤 일정을 완전히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8월까지 한 10곳 정도가, 44곳 중에서 10곳 정도가 정상 기능을 못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탁과 전문의를 투입해가지고 응급실을 운영하겠다는 기괴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을 보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우리가 기본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막무가내식의 대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교육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잘 알려졌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오늘부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반기 9월에 근무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고, 또 이제 의대 6년을 마친 사람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니까 그 접수를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의사 국가시험도 지금 파행으로 갈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온갖 꼼수, 술수, 협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일반 의사, 그러니까 의대 6년을 졸업하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3,000명이 지금 내년에 펑크가 나겠죠. 그 다음에 또 전공의까지 마친 사람들은 전문의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전문의 3,000명 이것도요, 펑크가 지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턴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의사 배출 안 되고, 인턴 없고, 그 다음에 전공이 없고, 전문이 없는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심각한 위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6개월째가 되니까 사람들이 둔감해져 가지고 뉴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이 심각하지 못한데, 이게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로요,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 의료 상황에 대한 전망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한 분이 의료계 붕괴에 대한 질의를 했죠. 의료계 붕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뭐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정말로 6.25 전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국방부 장관이요, 그 총용무상한 우리 국군이 공산 괴뢰군을 반격해가지고 우리가 북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한 보름 만에 거의 뭐 우리 그 남한 전체가 완전히 그 공산군 수중에 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부 장관이 하시는 이야기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요, 6.25 전쟁 때 국방부 장관이 했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이게 우리 의료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난 뒤에 돼가지고 그때 가서 이 이야기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비관적으로 본 게 그때 이야기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뭐 말하자면 국가 주요 정책이나 정책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둔감하다 못해 뭐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하락하에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요, 자질이 없는 거죠.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자질이 없는 거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뉴스 모니터링을 해보면요, 지금 날벼락 맞았는 병원들 있죠, 큰 병원들, 그걸 연명시키느라고 그 1조를 투입했다 안 합니까? 이건 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지방전공의들을 빅5 병원에 응시 가능하도록 모든 제도를 지금 왜곡하고 구부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의료호사, 의료잔치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번 의료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던 그런 사치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청구서를 아마 들이밀게 될 거예요, 국민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의료 대란과 이 대란의 수습 과정에서 이걸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요, 전공의 급여를요 2배 이상 줘야 되겠죠. 뭐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요 3배를 줘도 많다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망가진 필수 의료수가 지금 다 완전히 분해가 돼 보잖아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면요 의료수가 2배, 3배 또 올려줘야 저는 그게 정상화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요. 의료가 지금 붕괴됐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에 유치시키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또 수가를 올리든지 다른 대책을 취하든지 2배 이상 돈을 또 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건 약관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의대 정원을 해가지고 1,500명 정원으로 돼 있죠. 이게 우리 지금 기존 정원의 50%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50%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뭐 또 전문의가 되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마 50%가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그 버스나 택시 이런 거 심야 할증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50% 늘린 만큼 국민들이 50% 할증료를 내야 된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그 뭡니까? 그 얼굴에 난 조그만 혹 한 개 떼려고 하다가 완전히 뭐 과장하자면 코끼리만한 혹을 한 개 지금 붙인 꼴이 됐어요. 이게 의대 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 5개월이 지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의료계와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계는요, 지금 굉장히 힘들죠. 너무 힘들죠. 5개월 동안 그 국민 여론의 그 압박 뭐 그런 것과 싸우고 정부의 그 포괄과 싸우느라고 정말로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죄송합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대 정원을 저지하는데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대 정원은요, 우리나라 의료계를 망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어떤 안정성, 우리 국가의 그 미래를 망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정부하고 이 그 정원 저지에 대한 투쟁을 저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전쟁은 치킨 게임입니다. 의료계가 죽든지 정부가 죽든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이미 상황이 너무 커져가지고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어졌어요.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가 그 정부의 그 포괄적인 정책 그 추진에 대해서 뭔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막아내고 정책을 저지시켰다는 어떤 의료계의 승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민중의 승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투쟁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엉터리 정책에서 이겨내야 그 의료계가 그동안의 그 악마화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의료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 투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의료계는 그야말로 그 집단 이기주의적인 단체, 국가의 진로에 방해되는 집단 이렇게 지금 오해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반드시 막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갤럽 조사에서도 이미 국민의 2배가 이 의대 정원 정책이 잘못됐다는데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료계의 투쟁이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론이 완전히 하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여론의 그 빌드업 기간이 있거든요. 그 보통 우리가 그걸 6개월로 잡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6개월간의 의료계의 어떤 투쟁이 그 국민들 여론을 바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대한 옵션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난파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그 보건복지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만을 당했다, 속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방해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정책을 방해하지 않은 게 의대 증원 정책이에요. 이건 뭡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제1공산당, 제2공산당의 정책 기조에 부응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그 이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번 일은 저는 속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정의 진전이 어렵다는, 정책이 난파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지금 이야기했죠. 근데 이 사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좋은 옵션, 좋은 대책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최악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첫째는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누굽니까?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부도 거기 가세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데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부의 기본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증원은 무조건 철회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지난 영상에서 주장한 거는 내년 의대생 모집 정원을 당초 3,000명에서 500명 줄어든 2,500명으로 하라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건 제가 부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원을 철회하고 내년 의대생 모집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의대생들이 못 돌아온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우격 따짐으로 F학점을 뭐 다 봐주고 무조건 승급시킨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순리대로. 그러려면 내년 의대 신입생 뽑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한 우리가 기대를 담아가지고 그 옵션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의대 정원 처리하고요. 내년 의대생 모집은 3,000명에서 2,500명 줄은 500명만 모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 여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지금의 3,000명 의대 교육생에 500명이면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10몇 프로 되잖아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이 엉터리 정책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 있다면 내년에 의대생을 500명만 모집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 더. 그 20년간 무의도식하며 요번에 이런 의료 대란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처리해야 되겠죠. 그 엄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료 문제를 지금까지 20년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말하자면 누더기 땜질만 계속해온 보건복지부를 조직을 해체를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이번에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해명,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순리를 정부가 외면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가고 있는 이걸 그냥 방치하고 계속 나갈 방법 가능성이 많다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의 생각은 조국, 그 다음에 이재명, 그 제1당과 제3당의 당대표에 대한 그 형사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도 정치적인 책임 또는 단죄를 못 벗어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1년 뒤에 있을지 2년 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의료 대란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IMF 사태,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런 데 대한 단죄를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들의 정치 행위가 그냥 묻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거에 잘못된 그 정치 관습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치열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